저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와 여친, 그리고 선배의 전부인하고 셋이서 매주 토요일마다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연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녀이씨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이고 20년 넘게 전통 건축물 축조와 수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은 하지 않았으며 제가 사는 곳은 대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일하는 곳이 강릉, 경주 등 대부분 지방에 있는 현장이다 보니 평일에는 거의 현장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부모님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주말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여친을 사귀게 되면서 요즘은 주말에 여친을 만나러 서울에 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친을 사귄 적은 없었습니다. 1년에 2번 정도 고급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거기서 일하는 여성과 애프터를 했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전에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남자 동창이 이웃녀를 소개해줘서 지금까지 사귀고 있습니다. 저희 여친은 2년 전에 이혼했으며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남자 동창이 근무하는 기업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스타일이지만 눈은 높다 보니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습니다. 남자들 누구나 생각하는 돈 많이 벌어서 괜찮은 여성 만나야지 하면서 지내다 보니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닙니다. 저희 재산은 대구에 있는 조그만 빌라가 전부입니다. 그렇지만 대출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50을 넘다 보니 생각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녀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40대까지만 해도 이혼녀는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참고로 여친은 저하고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하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또한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친이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친의 집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여친의 집에서 잠을 잔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친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친과 제가 사귀고 있지만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난 것은 아니거든요. 제 고등학교 동창도 저와 여친을 처음 소개할 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여친을 만나면 저는 주로 사당에 있는 호텔에서 숙박을 합니다. 매번 여친과 숙박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며 여친을 한 달에 4번 만나도 한 번 정도만 호텔에서 함께 잠을 자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지금부터 2달 전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여친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때 거래처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회사 일 때문에 제가 천안을 오후 6시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 식사 후에 여친과 함께 숙박이 아닌 대실로 호텔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저하고 여친은 호텔 이용을 끝마쳤으며 저는 프론트에 전화해서 호텔의 주차타워에 주차된 제 차를 출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친과 함께 주차타워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깔끔하게 입은 중년 여성이 주차타워 앞에 서서 본인의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중년 여성은 혼자였으며 잠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중년 여성은 곧바로 저의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어디서 본 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름 아닌 친한 선배의 와이프였습니다. 이때 저는 아는 체를 하려다가 주춤하게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친이 눈치를 챈 후 아는 사람이냐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아무래도 장소가 호텔 앞이고 상대가 여성이다 보니 여친은 제가 몰래 만나는 여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친한 선배의 와이프라고 여친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이 선배의 와이프에게 가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의 와이프에게 다가가서
형수님 안녕하세요라고 간단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명함을 건네면서 지금은 경주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선배와 함께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보니 선배의 와이프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차타워에서 벤츠가 나왔습니다. 선배의 와이프는 운전석으로 걸어가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을 하고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나서 여친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저는 여친을 사귀기 전에는 선배를 자주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여친을 사귀면서 평일에 웬만한 일들을 다 끝내려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 횟수도 줄이게 되었으며 또한 선배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여친을 집까지 태워다 주고 천안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 내려오는 도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배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저는 여친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일을 선배에게 얘기하는 건 어때라고 물었더니 여친은 저에게 가장 최근에 선배에게 연락한 게 언제인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바빠서 선배하고 연락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선배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거예요. 저는 여친에게 사람은 좋은데 이 여자 저 여자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친은 저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갔었던 호텔에서 여친과 함께 잠을 자면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친과 재미있는 일을 하는 순간에 선배의 와이프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도 지난주에 선배의 와이프를 만났던 호텔이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친에게는 선배의 와이프 얘기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수요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선배의 와이프였습니다. 선배의 와이프는 저에게 이번 주 주말에 경주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 연속 서울에 갔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구에 가거나 경주에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와이프는 친한 친구 2명과 경주에 올 거라고 하면서 시간이 되면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주에 내려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와이프는 지난번 서울에서 만났던 걸 자기 남편에게 혹시 얘기했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배에게 연락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와이프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이혼이 내일 마무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워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에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선배의 와이프가 하는 얘기를 듣기만 했습니다. 잠시 후 선배의 와이프는 토요일에 경주로 내려가서 연락할게요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토요일 오전 10시쯤 저는 잠에서 깨어나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30분쯤 후 선배의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와서 저는 받았습니다. 선배의 와이프는 친구들과 함께 KTX를 타고 신경주역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에 필요한 차량은 미리 렌트를 했다면서 저에게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선배의 와이프는 전화를 끊기 전 이혼은 이틀 전에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한 번 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배의 와이프가 이틀 전 이혼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선배의 전부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선배의 전부인 그리고 함께 내려온 친구 2명을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친구 2명은 화장을 한 얼굴이 예뻤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밝았습니다. 친구 중 한 명이 저에게 저녁에 친구들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살짝 웃었으며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선배의 전부인은 저보다 1살 많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제가 먼저 나오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전부인은 저에게 왜 계산을 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꼭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녁을 사겠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으며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친구들에게 주말 오후에 갑자기 전화를 하다 보니 저녁에 시간이 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에 있는 사촌 동생에게 전화해서 경주로 술 마시러 오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촌 동생과 함께 저녁 식사 장소로 갔습니다. 참고로 사촌 동생은 30대 후반이고 결혼은 했습니다. 사촌 동생은 원래 술을 좋아하다 보니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여성들은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후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불렀으며 여성들과 잠깐씩 어깨 동무도 하고 같이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 여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친은 저에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부모님 집에 왔다가 사촌 동생을 만나 술 마시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연락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저는 전화를 곧바로 끊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남녀 숫자도 안 맞고 여성들이 술도 많이 마시지 않다 보니 더 이상의 진도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래방을 나와서 헤어졌으며 사촌 동생과 저는 제가 머물고 있는 현장 숙소로 와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경에 선배의 전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즐거웠다고 말하면서 다음에 서울에 오게 되면 꼭 연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성 앞에서는 숙맥이었는데 여친을 사귄 이후로는 자신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바쁜 일정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배의 전부인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혼자서 잠을 자다 보니 더욱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일 오후에 선배의 전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의 전부인은 전화를 바로 받았으며 반가워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배의 전부인에게 저녁에 시간 되면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더니 곧바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 저녁에 선배의 전부인을 서울에서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지난번 호텔에 누구하고 왔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전부인은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성 전용업소에서 알게 된 젊은 남자를 잠깐 만났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선배의 전부인은 저에게 지금 만나는 여친과 결혼을 할 건지 물어보길래 저는 현재 결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전부인은 표정이 한층 밝아졌으며 저에게 더욱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전부인은 저에게 오늘 여친 집에 가서 자는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점심에 여친을 만나기로 했으며 오늘은 지난번 봤었던 호텔에서 혼자 잘 거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선배의 전부인에게 함께 호텔에 가서 차 마시는 건 어떠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선배의 전부인이 거절할까 봐서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선배의 전부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행히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호텔룸에 들어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재미있는 일도 했으며 잠도 함께 잤습니다. 저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선배의 전부인은 집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저는 제 차로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날 점심시간에 자주 가는 식당에서 여친을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르다 보니 저는 여친의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친이 저를 소개시켜준 고등학교 남자 동창의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여친은 집으로 들어갔고 제 친구는 차를 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저는 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지난 후에 친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잘 지냈는지 먼저 물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지금 집에서 나와서 볼 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도 저에게 어디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주라고 했습니다. 이때 친구는 너 오늘 서울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너 주말마다 여친 만나러 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서울에 왔냐고 너한테 물은 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친구에게 너 솔직히 말해 어제 여자랑 함께 있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어떻게 알았어? 너 지금 서울이지? 잠시 만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운전해서 계속 이동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 솔직한 대화를 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 거짓이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저에게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는 저의 여친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둘이서 잘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저를 소개시켜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친을 만나는 동안에는 친구는 단 한 번도 저의 여친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여친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술집에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친이 제 친구에게 지난번에 호텔 주차타워에서 선배의 와이프를 만난 이후로 제가 조금 이상해졌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는 제 여친을 달래주었으며 술을 마시다가 함께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는 저에게 같은 남자로서 어제 일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친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계속 만나라고 해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어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친이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영화를 봤으며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여친과 차를 마시면서 그간 있었던 일을 서로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끌리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서 차 안에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때 여친은 친구보다 제가 모든 면에서 훨씬 좋다고 하길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여친에게 선배의 전부인이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한 달간은 이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을 해야 해서 차를 운전해서 경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이틀 뒤 화요일에 저는 사촌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말에 서울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은 차를 놓고 KTX를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말부터는 KTX를 이용해서 서울을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신경주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너무나 편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선배의 전부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저녁에 선배의 전부인과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지금 여친과 헤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배의 전부인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저는 셋이서 함께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고 말하면서요. 그러자 선배의 전부인은 웃으며 굳이 핑계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이해하니까 여친이 동의하면 셋이서 만나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전에 전남편과 부부간에 넷이서 만나 재미있는 일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저는 선배의 바람기가 많은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저는 다음 날 여친을 만났습니다. 제가 차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택시로 이동을 했는데 오히려 더 편했습니다. 저는 여친과 오후에 호텔에 가서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 전부인이 예전에 선배와 함께 넷이서 재미있는 일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저에게 넷이서 하니까 좋았었다고 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았었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 셋이서 만나는 건 어떠냐고
여친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어떻게 셋이서 만나라고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난 것 때문에 자기를 가볍게 보는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친에게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선배의 전부인이 자기를 좋게 봤으며 셋이서 만나는 것도 괜찮다고 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친에게 셋이서 만나 꼭 재미있는 일을 하자는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친은 셋이서 만나는 건 괜찮지만 셋이서 재미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주말 저녁에 셋이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금방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선배의 전부인과 여친이 지난번 호텔 주차타워 앞에서 잠시나마 얼굴을 봤었기 때문이거든요. 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술을 마셨고 이후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지난번에 만났던 호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여친이 싫다고 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함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호텔룸에서 대화를 하는데 조금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셋이서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후 주말에도 셋이서 만나 재미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입니다. 저는 솔직히 좋지만 상대방의 속마음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셋이서 만나지 않고 둘이서만 각각 만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의 전부인과는 곧 정리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녀이씨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